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은 오늘 남북관계는 여전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대남 군사행동을 보류한 이후에 북한은 잠시나마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노동신문하고 예. 조선중앙TV, 조선중앙방송을 쭉 훑어보니까 적대, 대적 이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6.25 70주년이니까 그래도 종전은 평화가 아니다. 뭐 정전은 평화가 아니다. 뭐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 적들은 6.25를 잊은 우리의 방심을 노린다. 그럼 뭐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말이니까 그 정도의 표현 말고는 뭐 더 이상의 적대적인 표현은 없더라고요. 어제부터 그런 흐름이 감지됐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당중앙 군사위원회 예비 이 회의를 열어서 총참모부가 올린 4대 군사행동을 이제 보류한 이후부터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예. 그런 논조가. 그렇게 보면 이제 지금 이런 흐름은 계산된 행보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북한이 도발 자체, 대남 관계에 파국을 원했다면 이렇게 모든 행동을 예고하거나 생중계하지 않거든요. 예. 지금 아까 뭐 화면에도 나왔지만 연평도 포격도 예고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일련의 대남 무력 시위, 예. 고강도의 압박을 일단 1단계를 전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들이 원하는 네. 우리식 행동 변화를 계획을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예상보다는 빨리 일단은 물론 좀 우리 뭐 아픔이 컸습니다만 예. 예상보다는 빨리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을 했고 또 예상보다 빨리 지금 진정 국면으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1단계 조치가 좀 너무 과하지 않았나. 예를 들면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것들. 예. 그건 사실은 그냥 폐쇄만 해도 됐거든요. 그렇죠. 예. 그 카드는 남겨뒀을 수도 있는데 지금 본인들이 고조시킨 긴장이 이제 제 추론입니다만 자기들이 생각하기에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은 됐지만 생각보다 빨리 안정 국면으로 일단은 잠시나마 진정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닌가 예.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조절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군요. 그런데 이제 정경두 국방장관의 말에 대해서는 좀 각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건 국방을 책임진 사람들끼리 얘기라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정 장관의 말을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예. 지금 현재 그 북한에서 이걸 보류한다라고 했는데 저는 뭐 완전히 철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과 무관하게 우리는 확고하게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를 하면서 예, 보니까 이 중에서 이제 북한이 기분 나빴다고 여긴 것은 철저하게 대비 태세 뭐 요구하고 그다음에 보류가 아니라 이건 취소해 버려야 되는데 왜 취소를 안 했냐 아마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조금 의아스러운 게요. 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이 총참모부의 의견을 보류한 것도 그 전날 사실 대북 우리 단체들이 이 풍선을 띄웠거든요. 예. 그럼 사실 그 다음날 더 화를 내야 되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보류하라고 얘기를 했고 또 김영철이라고 하는 인물의 그런 대남 강경 이미지 지금 뭐 반발은 했지만 내용을 보면 거친 용어가 없어요. 예,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뭐 자중해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김영철 위원장의 평소에 그런 언행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일단은 상황을 관리하는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치밀하게 기획된 흔적이 보이는 게 지금 김여정과 김영철은 대남을 총괄하는 통전 라인입니다. 그렇죠. 본인 말로도 김여정 부부장이 제일 부부장이 대남 정책을 내가 총괄한다. 그리고 김영철과 김여정이 둘이 대남 사업부서 총화회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은 그 위에 있지만 당 중앙 군사위 위원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군을 총괄하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철과 김여정은 군에 대한 명령권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군의 행동을 보류한 다음에 이번에는 대남 행동, 그동안 이제 연락사무소 폭파하고 연락 채널을 끊었던 이 대남 라인이 이제 상황을 중단시키겠다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두 군데 모두 그러니까 군사적 행동도 지금 중단시켰고 그 다음에 대남 이제 압박 행보도 김영철 말을 믿는다면 네. 당분간에 이제 대남 공세는 없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중앙위원회하고 이제 중앙군사위원회하고 그 차이를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남측의 태도 변화에 따라 이제 달라질 수 있는 걸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시점이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7기 5차 당중앙군사위원회를 연 게 아니고요.
그 예비 회의를 열어서 예비. 그 문건들을 사전 검토했다 그러니까 그건 남겨둔 거예요. 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시점이 지금 남아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도 지금 두고 보겠다. 남측이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지금 1차적인 도발과 위협을 시도한 다음에 예. 우리 측의 행동 변화를 당분간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 들면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위원회를 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김영철 부위원장은 다시 대남 압박을 하겠다는 지금 행간을 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의 고연은 사실은 잠정적인 거죠. 그러니까 정경도 국방부 장관 말대로 보류가 아니라 철회가 아니라 보류기 때문에 예. 사실은 지금 긴장 국면은 지속이 되고 있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여정 부부장이 전면으로 확 나왔기 때문에 김영철 존재가 사라져서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김영철 부위원장이 저렇게 탁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존재나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요? 지금 이미 김여정 부부장 말대로요. 예. 김여정이 대남, 심지어는 대미라인까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것 대미까지.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복귀를 해보면 평창에 김여정 제1부부장이 김영철, 이성권을 데리고 왔거든요. 그리고 이 팀들이 결국 하노이, 그다음에 워싱턴 방문까지 모든 판문점에서 워싱턴까지의 모든 이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를 조절하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본인 말대로 김여정 제1부부장 말대로 내가 대남 정책을 총괄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이 컨트롤 타워로서 그 밑에 김영철이 있고 리성건이 있고 장금철 통정부장까지 이어지는 요 라인이 예. 사실은 대남 대미를 다 관할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2인자로서 김여정이 컨트롤 타워라고 그러면 그 정말로 그 수족의 수장이 되는 사람이 김영철인 셈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 광경을 미국도 지켜보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이제 묘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마크 네퍼 국무부 부차관보죠. 예, 그래서 2018년 6월로 돌아가고 싶다. 이제 이런 표현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일단 이제 미국 사정이 복잡하죠.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코로나나 뭐 플로이드 사건이나 또 여러 가지 볼턴 회고록 사건으로 이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예. 어렵기 때문에 상황을 좀 안정적으로 관리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또 지금 뭐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미국 항모 전단 3개가 예. 지금 우리 한반도 작전권역에 들어와 있어요. 전구에. 그렇게 보면은 군사적으로도 북한을 압박하고 있고 예. 또 지금 그러니까 강원 양면이죠. 또 대화의 채널도 열어놨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새로운 빅딜을 위한 어떤 그런 포석이라기보다는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 악화는 일단 미니멈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네퍼의 말이 지금 다시 적극적인 북미 비핵화 협상의 개시라기보다는 일단 힘과 대화를 통해서 상황 악화를 방지하고 있는 거라 이렇게 봐야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문정인 특보가 뭐 이런저런 일본 신문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게 쭉 알려졌습니다만 거기에 결국 방법은 3가지밖에 없지 않냐. 북한이 강하게 나오면 강하게 받아치든지 아니면 살살 달래면서 큰 문제 없도록 그냥 상황 유지를 어떻게든 해 나가든지 아니면 미국을 조금 밀어놓고 남과 북이 만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하든지 대통령은 어떤 기조로 갈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뭐 제 추측입니다만 3가지가 다 묶여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강경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민 정서나 예. 또 북한이 도를 넘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상황은 사실은 문제를 본질적으로 풀기보다는 예. 일단 안정화가 중요하거든요. 저쪽이 일단은. 흥분해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안정시켜야 되는 거고 진정이 우선입니다. 진정이 본질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까지 북미 관계에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맡겨놨더니 안 됐거든요. 예. 결국 연락사무소 터져버렸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볼턴 말로는 뭐 자기들은 비핵화만 하면 되지만 연락사무소 터지는 건 여기거든요. 우리는 예. 많은 상황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미 관계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제 표현대로라면 선도적 남북 관계가 필요한 겁니다. 선도적. 남북 관계에서 일정한 역할과 돌파구를 만들어서 전반적인 비핵화 협상과 남북 관계, 그다음에 평화, 번영 이런 모든 것들을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한계가 있지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의 불만은 뭐냐면 남북 관계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는 불만이 깔려 있는 거고 또 그 이면에는 북한 내 절박한 상황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남북 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볼턴 말대로 이 모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출발점이 우리였거든요. 예. 뭐 볼턴 말이 틀린 게 없습니다. 우리 창작물 맞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면 지금 뭐 여러 가지 국민 감정도 악화되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여지를 찾아내야만 자율성이 생기는 거고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이끌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적 남북 관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가 이제 전쟁 70주년 이제 기념 메시지로 나올 텐데 그건 조금 이따 한번 중계를 하면서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위원님.